네, 계속해서 지역 이슈 속 행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시사타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뭐 준비하셨죠? 네, 지역의 그 유력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의 어떤 입각설, 그리고 1년밖에 안 남은 내년 총선에 대비한 어떤 정치인들의 움직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 앞전에 저희 11시에 예타 면제와 관련한 발표가 이뤄졌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요. 네. 또 앞으로의 정치 행보들을 두고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 충북의 새로운 이슈로 변재일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유영민 과기부 장관, 이 후임 자리를 놓고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급부상을 좀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이제 2월 중순쯤에 정부가 이제 개각을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과학기술부 장관 후임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있는데, 변재일 국회의원이 유력하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변재일 국회의원은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의 예. 사선 국회의원이고요. 이쪽 분야에는 상당히 전문가입니다. 상당히 박조.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유력한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4선 국회의원이고 변재일 충북도당 위원장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충북도에 대해서 평가가 좀 좋을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관료 출신이면서 전문가 출신의 그러한 이제 느낌이 강한 그런 국회의원이고요. 그래서 관련 상임위 활동도 상당히 이제 열심히 한 그런 의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재일 의원에 대해서는 그런 전문성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예. 다만 이제 현재의 정부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설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연세가 좀 있으십니다, 이분. 네. 예, 지금 70세가 넘으셨죠. 예,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연세를 두고서 논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충북도지사설도 좀 있더라고요. 네, 연세로 따지면 현 이시종 지사보다는 어리니까 예. 그렇긴 한데, 이거는 도지사설은 상당히 좀 보도했던 언론이 좀 과하게 해석을 오버했다는 했다. 저는 느낌이 좀 드는데, 예. 장관하고 나서 이제 도지사를 한다든지 또는 장관을 받기 위해서든지, 그런데 이 장관이 되는 것이 앞으로 총선 구도에서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장관이 된다는 것은 차기 총선에 안 나온다는 전제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청원구에 누가 이제 그 민주당 후보가 될 것이냐, 이런 역학 구도가 상당히 미치는 파급이 좀 여러 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충북도지사를 도전한다? 지금 3년도 더 남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과도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 멀리 볼 필요성은 좀 있겠네요. 앞으로 아예 안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장관이 될지 말지 2월에 예. 그걸 보고 나면 어떤 구도가 되겠구나라고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지금 문체부 장관이죠. 도종환 네. 장관에 대해서도 설이 좀 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이번 개각 때 도종환 장관은 이제 그만둘 것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제 관측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 도종환 장관, 만약에 돌아온 도종환 국회의원은 어떤 길을 걸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특히 청주 흥덕을,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분이 그쪽에 계셨던 출신이신가요, 지금? 청주 흥덕을 이제 국회의원 현직 의원이면서 장관이잖아요. 예. 만약에 이제 장관을 그만두고 국회의원만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내년 총선에 나가는 것 하나, 또 한간에서는 국회의원을 나가지 않고 교육감을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거 하나. 예. 그 다음에 하나는 정계 은퇴를 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썰이 있어요. 정계 은퇴는 좀 상대방 좀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층에서 좀 바람으로? 많이 예, 바람이군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이렇든 저렇든 무엇에 대해서 이 도 장관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고요. 예. 그런데 청주 흥덕을에 다시 출마를 하게 된다면 현재 이장섭 정무부지사, 또 정균영 한국조폐공사 상임감사 등 이런 신진 세력과 경쟁이 불가피하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여기도 개각 이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을 보신다면 어느 정도로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쨌든 정치를 하고 나서 본인이 정치를 그만둔다는 분들은 거의 본 없죠.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자기가 갈 길, 자기의 그 비전에 맞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 예. 이후에 처신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뭐 변재일 도당 의원도 있었고 지금 도종환 장관 이야기 빼고 나면 또 한 분 남는 분이 있죠. 바로 이 오재세 의원인데 이분은 어떤 식으로 좀 행보를 보일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사선 의원인데 요새 잊을만 하면 오재세 의원이 뭐 별로 좋지 않은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죠. 화제거리로 연일 네, 떠올랐죠. 그래서 뭐 논란의 중심에 쭉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논박이 있습니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약에 다음 총선에 도입된다면 예. 이게 아주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 이런 안을 지금 최근에 만들었거든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과 함께 그 지금 사선급의 의원들이 물갈이가 될지 아니면 비례로 옮겨 탈지 여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재세 의원도 어느 플랫폼에 서 있을지 궁금해지는군요. 뭐 사실 뭐 말이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사실 정말 거대 정당들이 승낙을 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게 바로 뭐 올해 내년 안에 이게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겁니까? 지금 야당들은 야당 중에서도 뭐 정의당, 바른미래당 이런 쪽에서는 강력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있죠. 네, 그 정당들은 그 동안에 받은 표만 계산하면요 지금보다 의석수가 굉장히 많이 높아집니다. 늘어나거든요.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제 논의를 안 하는 상태. 뭐 지금 뭐 단식하고 뭐 이 정부와의 그 싸움에 좀 몰입하고 있는 상태고 민주당도 뭐 당론은 확정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찬반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 정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결국은 국민의 여론이 어떤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뭐 충북 출신 정치인들 뭐 움직임이 좀 있는데 이시정 충북도지사의 경우도 국무총리에 도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시정 도지사의 국무총리 발탁설 뭐 이런 거는 그 전에도 나오고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 노영민 비서실장이 되면서 뭐 대통령실에는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있으니 정부의 그 이시정 지사가 국무총리로 발탁이 돼서 뭐 충북 최초의 뭐 국무총리가 되어서 어떤 개인적인 영예도 있고 지역적인 안배도 있고 또 그 정치인들의 그런 세대 교체 예. 이런 거를 이제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카드다라고 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건데 과연 실현이 될 것 같으냐 이거를 본다면 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서실장이 충북 사람인데 또 충북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도지사 자체의 그런 능력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시각이 다른 것들이 있어서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능력 여하에 따라서 뭐 조금씩은 달라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까지 이시정 충북도지사 내리 3선을 쭉 연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능력으로만 봐도 어떻게 보면은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의 달인이잖아요. 예. 그런데 행정의 달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관리형 국무총리로서는 뭐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제 정부 일을 크게 해본 적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가 될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어쨌든 국무총리는 거의 정무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판단이 우선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를 좀 바꿔서 우리 지역 경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뭐 지역 경제 뭐 말 많죠. 힘들다 하는 이야기들 너무 많고 올해 뭐 주요 정책들도 많이 바뀌면서 이것저것 좀 짚어볼 게 많은데 설 연휴를 앞두고 현재 이 물가와 관련된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떨까요? 네, 시장을 제가 며칠 전에 다녀봤어요. 예. 전국 육거리 시장을 갔더니 제가 오전 11시쯤에 갔는데도 여전히 거기는 좀 고객들이 많이 찾아요. 그래도 이제 시장 상인들은 예년만 못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전통시장 전체의 흐름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럼 백화점은 특별히 잘 되고 대형마트도 잘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는 전체적으로 거군요.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도 그다지 돈을 벌지 못해요. 그럼 어디에서 돈을 버느냐? 인터넷 쇼핑몰 뭐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벌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 좀 내수가 지금 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소비 심리가 위축이 돼서 이왕이면 써야 되는데 웬만하면 안 쓰는 그런 이제 심리가 많이 작용이 돼서 올 전통시장 그 대목도 예년보다 못할 것 같습니다. 점차 뭐 소비자 심리 지수가 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는 맞습니다. 사실 설 연휴 되면 뭐 채소 물가, 뭐 야채 물가 굉장히 많이 좀 폭등하는 경우도 좀 있었고 떨어지는 건 좀 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여지 없다라는 의미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전통시장이 그래도 그 다른 어떤 조사 자료를 보면 뭐 대형마트나 이런 데보다 조금 상당히 저렴하다. 저렴하게 그 제수용품들을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또 전통시장에 꼭 뭐 뭘 사기 위해서 가는 것보다 그러한 재미죠, 추억, 즐길거리 이런 차원에서도 갈 수 있는 거니까 예. 많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단 시장은 덤이라는 그런 뭐 정서적 교류가 있는 것도 좀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내수 부진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이라든지 시장만의 조금은 특별한 상품권 문화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별로 잘 실효성이 없나 봅니다. 온누리 상품권이 이제 전통시장에서 이제 사용되는 거잖아요, 주로. 그리고 지금은 10% 할인도 해줍니다, 현금으로 사면. 그렇군요. 10,000원짜리 사면 1,000원 깎아주니까 예. 상당히 저렴하게 사고 또 시장에 있는 제품들이 또 저렴하니까 예.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얻는 게 되죠. 그런데 이 온누리 상품권은 주로 민간에서 산다기보다 공공 쪽에서 많이 삽니다. 예. 어떤 실적 이런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전국 온누리 상품권 판매 비중이 충북이 어떤지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 최근 10년 동안 맨 처음 2008년에는 뭐 3.1% 정도 됐어요. 전국 대비. 4% 충북 경제랑 비슷하죠? 예. 그런데 작년에 1.3%가 됐어요. 거꾸로. 확 떨어졌군요. 전국 대비. 그러니까 판매량은 늘지만 전국 대비 비중은 1.3%인데 이게 제주도 세종 다음입니다. 사실상 전국에서 꼴찌나 다름이 없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민간에서 주로 사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공직자들이 많이 사주는 그 상품권이에요. 결국은 충북 중소벤처기업청, 충청북도 유관기관들이 그다지 온누리 상품권 판매에 좀 열심히 하셨겠지만 성과가 좀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반면으로 또 대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뭐 기업형 마트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곳곳에 가다 보면은 뭐 편의점처럼 이제 가까운 곳에 좀 있는 편인데 이번에 지금 신세계 복합 쇼핑몰 부지가 또 더 확장이 된다는군요. 네, 청주 테크노폴리스 SK 하이닉스 M15 새로 만들어진 공장이에요. 예. 대각선 쪽에 있는 큰 비어있는 땅이 있는데 이게 한 12,000평 정도 되는데요. 청주 테크노폴리스 측이 이것을 2배로 거기 붙여가지고 그만큼 더 늘립니다. 그래서 땅을 2월에 매각을 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누가 주인이냐면 신세계 프로퍼티, 그러니까 신세계 그룹 자회사거든요. 예. 이 회사가 갖고 있는데 그 옆에 고만한 부지에 유통 부지가 더 늘어나게 되면 신세계 측이 살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러면 그동안 신세계 측에서는 땅이 좁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했었거든요. 예. 뭐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라든가 또는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든 뭐든 이렇게 복합 쇼핑몰을 하려면 좁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신세계 측의 요구대로 이게 2배 넓어졌으니까 만약에 신세계가 이걸 사게 된다면 거기 스타필드 청주 입점 가능성이 높죠. 어떻게 보면 뭐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또 하나의 갈 곳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자영업자나 또 다른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또 적이 아닌 적이 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이게 동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청주 테크노폴리스에 있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 입주하신 분도 있고 입주 예정자도 많아요. 저한테 전화 많이 오는데 진짜 예. 들어오느냐? 예. 그러면 그쪽에 쇼핑하기도 편하고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청주가 아파트 가격이 별로 안 좋을 때 좋은 호재가 되고, 특히 이제 80만이 넘으니 코스트코 세종의 그 회원권 보유자의 40%가 청주 사람이다. 이런 이제 썰도 있을 정도로 청주 사람들이 많이 간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고 쓸 돈을 청주에서 쓰면 더 좋지 않느냐. 또 쇼핑 선택권도 넓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도 있고요. 근데 이 신세계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는 상당히 공룡 중에 공룡이에요. 예. 여기가 들어오면 마트, 백화점 여기 상당히 타격이 있고, 그러면 제일 열악한 전통시장도 타격이 있겠죠. 그리고 기존의 상권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거냐,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피해를 주면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오히려 역행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걱정도 상당히 많은 거죠. 많은 지역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활성화 방안들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만은 않은 부분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마트를 가시는 분들의 가장 또 이야기 많이 하시는 게, 시장은 신선도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또 깨끗함에 있어서도 떨어질 수 있다 하는데, 이와 관련된 혹시 방안 같은 거 내세울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일단 친절해야 돼요. 예. 친절하지 않은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게 전통시장의 가장 큰 문제고, 물론 제품의 수준 이런 거는 그 상인들마다 다르긴 한데,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신선하지 않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이제 전시, 요런 데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복합 쇼핑몰이 생기면 지출은 늘어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3, 5만 원 정도 쓸 거, 대형마트 가면 그 카트 안에 넣으면 한 10만 원 정도 보통 쓰고요. 그 다음에 코스트코 가면 카트가 더 커요. 거기에 담으면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복합 쇼핑몰로 가면 사기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있거든요. 즐길거리도 하루 종일 있다고 하잖아요. 하루 종일 있으려면 하루 종일 돈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비 측면에서도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이 되어 있는 온누리 상품권, 일단 서민분들에게도 많이 좀 알려져야 되겠고요. 이런 상품권들을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는 방안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시사타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